네, 심화학습입니다.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의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어떤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데 그 물건을 만드는 수량을 여기 X축에 놓고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나 수입, 그런 금액 같은 것을 Y축으로 놓읍시다. 자, 그랬을 때 총수입 곡선은 다음과 같고, 총수익과 관련된 그래프는 첫 번째 이런 직선과 같고, 총비용과 관련된 그래프는 다음과 같아요. 이랬을 때 총수익 그래프와 총비용 그래프가 만나는 요 점을 손실과 이익이 만나는, 교차하는 점이다 해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실과 이익이 교차하는 점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손익분기점보다 더 많은 양의 물건을 팔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때의 총수입은 요만큼이고, 총수입은, 그 다음에 총비용은 이만큼이잖아요.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만큼이 총수입이 더 많으니까 이만큼의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손익분기점보다 더 적은 수량의 물건을 판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랬을 때에는 총 비용은 이만큼 드는데 총 수입은 이만큼이니까 요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손익분기점을 명확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보단 더 많이 물건을 팔게끔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이 있는 거죠. 자, 민운에 반 아이들이 떡꼬치를 축제 기간에 판다라는 거예요. 축제 기간에 떡꼬치를 만들어서 파는데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 근무한 학교에서도 작년에 축제 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먹거리 장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먹을 거리를 막 파는 것을 봤는데, 자, 여기 민우도 마찬가지예요. 떡꼬치를 만들어서 파는데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으려고 손익분기점을 이와 같이 조사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1번 그래프가 뭐예요? 떡꼬치의 총수입이래요. 자, 총수입 그래프이고, 두 번째 그래프는 총비용 그래프라는 거죠. 총비용이다.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고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의 일차함수 식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먼저 총수입 그래프예요.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요. 자, 따라서 이와 같이 y ax와 같은 꼴로 이차함수 식을 만들 수 있고요. 자, 따라서 기울기만 알면 되겠네요. 기울기는 뭐예요? 자, 지금 요 빨간 직선을 보면, 요 점을 봅시다. 지나는 요 점을 보면 어때요? x의 값이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100만큼 증가했을 때 y의 값은 5만이래요. 5만. 아하. 자, 따라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 기울기.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 x의 값의 증가량은 100이고요. 100분의 y 값의 증가량은 5만이에요. 5만이다. 자, 이렇게. 자, 따라서 100으로 약분해 주면 뭐예요? 500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총수입 함수식은 뭐냐면 y 기울기가 500이래요. 500x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래프예요. 자, 두 번째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요? y절편이 만이죠. y절편이 만이고, 자, 기울기를 구해 봅시다. 기울기는, 자, 지금 요 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x의 값이 이만큼 증가할 때, 즉 50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은 요만큼 증가한다. 이만큼이 얼마만큼이에요? 자, 27,000에서 만을 빼면 17,000만큼 증가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자, 기울기를 한번 구해 봅시다. 기울기는 뭐냐면, 자, x의 값이 50 증가할 때 y의 값은 요만큼, 즉 27,000에서 만을 빼니까 17,000만큼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0 하나 약분해주고 5로 나누어주면 어떻게 돼요? 5, 3, 15, 5, 4, 20, 340이 되겠네요. 아하, 자, 따라서 자, 이 총 비용을 1차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y 기울기가 340이에요. 340x에다가 자, y절편이 뭐예요? 만이에요. 자, 플러스 만이 된다. 이와 같이 두 함수식
즉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만들었죠. 자, 구했어요. 자, 이제 무엇을 구할까요?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뭐라 그랬어요?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1차 방정식을 연립해서 구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따라서 이 둘을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1차 방정식을 연립하면 된다. 자, 지금 여기 y가 x에 대해서 정리되어져 있으므로 우리 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해 봅시다. 자, 이 y를 여기다 이렇게 쏙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y 대신에 뭘 대입했어요? 500x를 대입했어요. 자, 여기는 340x에다가 만이 있고요. 자, 여기 있는 340x를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40이니까 500에서 340을 빼면 뭐예요? 160이 되는 거죠. 160x는 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약분해 주면 자, 1000을 16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자, 어디다 해볼까요? 여기다 해봅시다. 자, 1000을 16으로 나누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에다 뭘 곱할까요? 6을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럼 66에 36이 되는 것이고 16은 6, 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에서 96을 빼면 뭐예요? 4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를 곱해 봅시다. 6, 2, 12, 1, 2는 2, 32가 되는 거죠. 40에서 31을 빼면 8이 되겠네요. 자, 소수점을 찍고 그러면 80이에요. 자, 이번엔 뭘 곱할까요? 이번에 5를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럼 뭐예요? 6, 5, 30. 자, 1호는 5니까 80이 되겠네요. 아하, 나누어 떨어졌어요. 자, 따라서 자, 1000을 1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62.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x의 값이 뭐예요? 62.5가 되는 거예요. 62.5가 된다. 자, x값을 구했어요. 자, y값은 어떻게 구해요? 자, 이 x값을 요게 x 대신에 대입해 보면 되겠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계산해 봅시다. 자, 따라서 y값은 500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여기 62.5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산수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5, 5는 25, 5, 5는 25, 5, 20, 자, 5, 6, 30. 자, 이렇게 되겠네요. 공을 원래 두 개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두 개 붙여야 되는데, 이거 소수점이 하나 있으니까 0을 하나 빼야죠. 자, 그렇다는 소리는 31,250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즉, 정리할게요. 아, 요 교점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X좌표는 62.5. 62.5라는 것이고, 컴마. 자, Y좌표는 뭐예요? 31,250이라는 거예요. 31,250이다 라는 거예요. 요 교점의 좌표, 즉 손익분기점이 그렇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이랬을 때 민운의 반 먹거리 장터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떡꼬치를 몇 개 이상 팔아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손익분기점이 어디예요? 자, 여기죠, 여기. 자, 여기 이때의 개수가 몇 개냐면 이때의 개수가 62.5래요. 62.5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더 많이 팔아야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전보다 왼쪽으로 가면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 전보다는 오른쪽으로 가는, 이건 개수니까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62.5보다 큰 자연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몇 개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62.5보다 큰 자연수니까 63개가 되는 거죠. 적어도 63개 이상을 팔아야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자, 손익분기점,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해서 몇 개 이상 팔아야 되느냐를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되거나 어떤 스타트업, 어떤 신생 기업의 오너가 된다라면 이와 같이 그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게끔 하면 좋겠네요. 자, 오늘 심화학습 내용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꼭 반복해서 들어서 복습을 하길 바랍니다.